이번 순서는 김창호의 더 리더스인데요.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에서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호 교수가 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의 김창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곳입니다.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창섭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네, 4개월 미처 안 됐습니다만 한 4년쯤 된 것처럼 여러 일들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라고 한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지고 해서 저는 4개월이지만 어떤 보람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의 기간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는 그런 4개월이었습니다. 아, 예. 그 학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 행정가로 이제 오셨는데 그 학자 입장하고 행정가 입장하고 좀 약간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행정가 입장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흔히 사회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대안 없는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보다 우리 공단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의견을 내놓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존재감을 느끼게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그 괴리감을 좀 이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희 경영 방침에도 아주 사람 중심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 짧지만은 업무 성과라고 할까요? 아, 그동안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더니 이런 성과가 나더라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오면서 인사와 관련된 것 또는 우리 공단의 모든 것들과 관련된 것, 특히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 각자의 비판적인 것을 포함한 의견들을 다 구했고요. 그 의견 구한 내용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그래서 왜 반영이 안 되는 것, 된 것은 어느 것,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부임해온 지 한 3개월 되는 7월 1일자로 인사도 했었고 조직도 좀 개편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보다 사회적 그 공헌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펼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쪽에다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스포츠 용품을 구입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특히 소외계층 사람들이 보기 힘든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사랑 나눔 이런 그 바자회 같은 것들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해외까지 대표적으로 몽골 같은 나라에 스포츠 용품도 제공을 해주고 또는 뭐 스포츠 교실을 통해서 그런 스포츠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더 많이 확산할 거고 저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경륜 경정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경정 쪽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걸 통해서 수상 체험 기회도 활동 기회도 갖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수혜 대상도 넓히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학교 운동부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내 자녀 한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선수가 되는 순간 학업은 전혀 등회시해야 되고 소외시하거나 등회시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조건을 알게 되면 어느 학부모도 내 자식을 운동선수로 시킬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를 소위 말라 죽게 하는 고사를 시킬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결국 학생들의 권리인 학습권을 돌려주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먼저다.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생활체육을 토대로 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죠. 예.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예. 그중에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수가 배출되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는 예. 거죠. 우리는 너무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엘리트 스포츠가 육성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미국 사례를 보면은 그 올림픽 선수 메달리스트들이 뭐 의사다, 변호사다, 뭐 학교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예, 거기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운동 선수가 된다 해서 다 김연아나 박태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예. 100명 중에 1명이 그런 선수가 나올 수는 있으되 그 나머지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름없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게 해주려면 예. 운동만 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는 그 도태되는 선수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안 되는 것이라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체육 그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국회가 바뀔 때마다 레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국회에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까? 레저세를 관련된 입법 발의하는 명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체육진흥기금이 필요성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 중요도를 두고 보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레저세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스포츠 토토라고 하는데 수익금 그 금액 중에 매출액 중에 10%를 레저세로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면 농촌 특별세 2%하고 교육세가 4% 돼서 결국 16%의 체육재정기금, 진흥기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 금액이 연간 4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체육 진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긴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꼭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재원은 다른 데서 필요하다면 좀 발굴을 해낼 필요가 있는 건데 이 레저세 부과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새롭게 세원이 발굴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용도를 바꾸게 되는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 발의한 그런 그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생기는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특히 뭐 체육 관련돼서는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원인이 결국은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정부에서 체육이 국민들한테 어느 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인식은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를 좀 못 살펴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웰빙이나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시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준이 이미 높아져서 충분히 행복을 자기들이 요구하고 추구권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나라 수준이 됐거든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결국은 건강인데 건강이 웰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면 사람이 단순한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늘어나게 하는데 현재까지 제시된 방법 중에는 스포츠나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그 기반들을 갖추게 하는 쪽에 필요한 재원이 다른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은 충분히 인식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으로 그 스포츠와 IT 융복합에 대한 컨퍼런스를 한번 가졌습니다. 네, 주제로 그렇습니다. 해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하셨나요? 우리 박근혜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말씀 화두로 꺼내셨거든요. 창조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에 있는 것들 각자의 것들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합쳐져서 융복합됐을 때 나타난 새로운 시너지 효과, 또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융복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스포츠라고 하는 건 큰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전 세계인,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모두가 즐기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은 무한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런 과학과 연계돼서 소위 말하는 ICT와 연계가 돼서 한다면 새로운 분야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스포츠 산업과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만들어지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컨퍼런스도 열리게 되고, 그래서 스포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닦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스포츠나 운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서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람이 모든 혁신이나 어떤 생산 효과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융복합에 의한 것에 의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현재까지의 구조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 보면, 그런 쪽에서 좀 일자리가 창출되는 쪽, 그리고 각자의 노력에 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이렇게 조성해주는 쪽으로 정부의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미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왜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는 이제는 세계적인 언어고 도구입니다. 소통의 도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스포츠 산업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타겟 마켓이면, 시장의 타겟이라고 한다면 그 스포츠 산업이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시장이 타겟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즐기려고 하는 그것이 매개가 된 스포츠 산업, 이 시장 규모가 워낙이 크고, 우리는 신성장 동력이 지금 그렇게 마땅한 것이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으로 봐서는 스포츠가 그런 쪽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은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래 설립 목적이, 저희들은 이제 비전으로 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만, enjoy 스포츠. 전 국민들은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We support. 우리 K스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거든요. 기본적인 인프라를 포함해서 여건들이 스포츠나 운동을 하기 좋은 여건들, 필요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 배가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